안녕하세요. 한빛미디어에서 출간된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4장 도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구는요, AI 에이전트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특정 기능과 작업을 연결할 수 있는 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LLM이 처음 막 한참 화제가 됐을 때는 단순한 계산 같은 것도 못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계산들을 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다 따로 외부 스크립트가 계산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작업부터 이제 복잡한 다단계 작업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구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정보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API를 통해서 실제로 뭐 어디에 데이터를 기록한다던가 메일을 보낸다던가 뭐 이런 기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에이전트가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제 인간 전문가처럼 활동할 수 있게 다양한 도구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의사가 진단 도구가 필요하듯이 에이전트 또한 도구 레퍼토리가 있으면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이 책에서는 이제 랭체인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랭체인에서는 아까 처음에 그 2장 강의할 때 예시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채팅 모델로 조기화를 하고요. 이때 뭐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다양한 LLM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메시지 구조를 전달합니다. 사람이 입력하면 휴먼 메시지, 응답을 이제 이렇게 응답해라라고 하는 거를 AI 메시지, 그 다음에 도구의 응답을 이제 툴 메시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개발자가 요거를 시뮬레이션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AI가 직접 입력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 정의, 여기서 add tool이라고 적고 데코레이터를 입력을 하면 요 함수를 입력하면은 이제 그 함수가 도구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도구를 AI에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을 하면 이제 AI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 도구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도구의 유형으로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 도구, API 기반, 그 다음에 플러그인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자,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크립트입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 그 다음에 연산 같은 안에 있는 내부 데이터 확인 같이 그냥 다른 데 연결하는 거 없이 일반적으로 입력한 값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걸 이제 로컬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 시간대 변환, 뭐 이런 게 있고요. API는 외부 서비스에 연결되는 친구들, 뭐 날씨나 주식 같은 것들을 조회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양한 모듈이나 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MCP도 이제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통합하는 그런 도구를 얘기합니다. 자, 로컬 도구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로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간단한 사전 정의된 규칙과 로직을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모두 다 로컬 도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에이전트를 배포할 때 코드 안에서 같이 선언을 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단순하다라는 거를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딱 로컬 도구의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데이터인데요. 이제 이 도구의 이름을 명확하게 그리고 짧게 명시를 해놔야 하고요. 이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은 명확하고 구별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값 유형은 이제 엄격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대신 단점이 있다면요. 확장성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 연산이나 뭐 단위 변환, 캘린더 같이 약점을 보완하는데 유용한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PI 기반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기반 도구는 외부 서비스, 그러니까 날씨, 주식, 번역 같은 뭐 외부 서비스랑 통신해서 에이전트 기능을 동적으로 확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접근하는 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재학습할 필요 없이 외부 서비스에 다양하게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때 설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API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DS나 뭐 강력한 인증을 통해서 호출이 너무 잦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요청 제한 관리도 필요하고 데이터의 익명화도 필요합니다. 플러그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라이브러리나 서드파티 서비스를 최소한 커스터마이징으로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플러그인 도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주요 서비스 업체들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API를 통해서 도구 사용 기능을 직접 제공하고 있고요. 제미나이는 버테스 AI에서 펑션 콜링 기능으로 지원을 합니다. 파이 같은 경우는 애저 서비스들이랑 자연스럽게 통합이 가능하고요. 오픈 AI는 이제 오픈 AI는 따로 이제 내에서는 지원을 하는 게 없지만 챗GPT 내에서는 이제 플러그인 생태계가 있고요. 최근에 EK를 통해서 앱 만드는 방식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플러그인들의 설계 방식이 이제 커스터마이징은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M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단점들을 개선한 거가 되겠죠. 엔트로픽에서 처음 제안을 했고요. 오픈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채택한 통합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USB-C 포트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모든 데이터 소스랑 도구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연결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MCP 서버는요, 일단 제이슨 인터페이스로 데이터와 서비스를 노출을 하고요. 이제 서버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응답을 전달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데 얘네가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서버에서도 구조화된 응답을 정리해가지고 클라이언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렇게 MCP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요 MCP 클라이언트의 컨텍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비스를 MCP로 노출해 놓으면은 여러 에이전트가 그냥 그 MCP 서버에 연결함으로써 언제든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키텍처도 이제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송 방식은 이제 EPS나 웹소켓 방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서버가 일단 그 리스트 파일즈나 get record 같은 카탈로그로 이제 어떤 호출을 할 수 있는지 스키마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요 카탈로그를 조회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쓸 수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이제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메서드나 파라미터를 추론해서 이제 도구를 호출합니다. 이제 일단 보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제 호출할 때 토큰 소모량도 좀 과대하다는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발전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구현 자체를 에이전트 로직에서는 분리하는 걸 목적으로 모듈식 아키텍처를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컬 도구, 그 다음에 플러그인 도구, API 도구, 요 친구들 모두 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상태 유지 도구라고 분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어떤 거를 상태 유지 도구라고 부르냐? 지속적인 상태를 직접 조작하는 도구,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삭제 권한을 쥐어줘서 이제 LLM이 자기 판단으로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용자의 지시를 오해해서 삭제하는 일들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권한 원칙을 꼭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범위가 좁은 작업에 대해서만 도구로 등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회 기능만 아니면은 읽기 기능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에이전트가 읽기만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삭제나 수정 권한은 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읽기만 할 건데 여기서 얘가 갑자기 데이터를 바꾸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도구를 연결을 해놨는데 외부 사용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상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다 갖다 버려줘. 아니면 뭐 예전에 인젝션처럼 뭐 이렇게 잘못한 공격적인 공격을 하는 서비스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이상한 쿼리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입력 정화를 하던가 아니면 파라미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던가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 도구가 사용할 수 있는 DB 계정 자체가 이제 권한을 아주 최소로 가진 계정을 연결을 해놓던가 라는 그런 식으로 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어떤 도구를 호출해도 요거를 누가 언제 어떤 지시로 호출했는지 로깅을 해놔서 나중에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포렌식을 할 수 있게 대비를 해둬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컬 툴 먼저 살펴볼게요. 로컬 툴 예시는 calculator 툴 유즈라고 이제 4장 폴더 안에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스크립트 안에서 도구를 정의합니다. add 툴로 이제 multiply, exponential, add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구성합니다. 먼저 x와 y를 곱한다. 그 다음에 x를 y 제곱한다. 그 다음에 x와 y를 더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제 툴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을 선언한 다음에 이런 툴들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LLM은 이제 모델을 초기화할 때 여기다가 아까 입력한 요 세 가지 툴을 여기다가 바인딩을 합니다. 쿼리에서 393 곱하기 12.25는 얼마고 11 더하기 49는 얼마냐 라고 물어봅니다. 요거를 이제 쿼리를 사람이 입력한 메시지에다가 넣어놓고요. AI가 요거를 이제 툴과 함께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구 호출 같은 경우에는 덧셈은 덧셈에, 곱셈은 곱셈에, 제곱에는 제곱을 이렇게 해서 이제 툴 이름에 연결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호출은 당연히 393 곱하기 12.25랑 그 다음에 11 더하기 49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alculator. 조금 기다리시면요. 왜 안 나올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순서대로 multiply 393 그 다음에 12.25 그렇게 해서 결과를 4814.25 그 다음에 덧셈 툴을 호출한 게 이제 11이랑 49 그래서 결과가 요게 이제 LLM으로 전달이 돼서 LLM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393 곱하기 12.25는 4814.25입니다. 11 더하기 49는 60입니다. 라고 답변을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 도구는 툴을 통해서 미리 선언한 함수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키피디아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위키피디아 API를 호출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위키피디아 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위키피디아 쿼리 래퍼라는 API 래퍼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쿼리런을 사용해서 이제 툴을 불러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랭체인 툴에 이제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래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랭체인에서도 지원하는 다양한 API 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래퍼를 사용해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버즈얼드린의 주요 업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만약에 툴이 없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나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도구를 바인딩하지 않은 LLM에다가 질문하는 것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LLM 워크 메시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컨텐츠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위키피디아를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키피디아 툴을 호출하고요. 쿼리로 이제 버드어드린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요약본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LLM이 답변을 만듭니다. 버즈어드린의 본명은 뭐고 주요 업적은 이렇습니다. 공격력은 이렇고 나사에서는 이런 일을 했고 달성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렇고 퇴역 후에는 뭘 했고 수상 및 뭐는 뭐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로 추가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또 제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API 도구는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공하는 위키피디아 도구를 사용하는 예시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외부의 API랑 호출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건 이제 주식 API였는데 주식 API가 이제 뭐 명확하게 어떤 거를 바인딩 하는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로 이제 포켓몬 API가 있습니다. 포켓 API라고 이제 이건 좀 공개 형태 API라서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컬 도구처럼 이제 함수로 구현을 하는데요. 포켓몬 타입 이렇게 하면 포켓몬 타입을 가져옵니다 하고 해당 스펙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고요. 그래서 요 결과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피카츄는 어떤 타입의 포켓몬인지 확인하는 예시고요. 파이썬 위치04 포켓몬 그러면은 이렇게 포켓몬 타입을 불러오는 API에서 피카츄는 일렉트릭 타입이다. 그래서 피카츄는 전기 타입의 포켓몬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이런 간단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위키피디아처럼 외부에서 제공하는 툴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그인 도구는 이제 예시가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MCP는 이제 예시로 올려놓은 파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P는 이제 CH04에 MCP 서버스라고 되어 있는 요 예시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MCP 서버가 제 서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시는 CH04에 있는 걸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탠다드 IO로 통신하는 그냥 일반적인 메스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있는 서버 파일을 먼저 실행을 해서 이제 스트리머블 HTTP로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메스 서버를 먼저 볼게요. 메스 서버는 이렇게 계산하는 수식이 들어있고요. 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스 도구는 이제 그냥 사실 얘는 그냥 이제 통신 없이 요 파이썬 스크립트를 호출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의 메스 서버고요. 이제 외부랑 진짜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웨더 서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따로 구현은 안 해놨고요. 그냥 뉴욕 날씨나 런던 날씨,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서울 날씨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더미네이터를 보내는 가짜 서버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랭그래프 MCP 클라이언트라는 게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스크립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웨더 서버는 파이썬 ch04 MCP 서버 이름이 바뀌었죠. MCP 서버 슬래시 MCP 웨더 서버로 MCP 서버를 실행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0000.8000 포트에서 MCP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파이썬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랭그래프 MCP 클라이언트 라고 하면요. 바로 메스 서버 호출을 해서 96이라는 결과를 받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스크립트로 3 더하기 5 곱하기 12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 NYC의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현재 날씨 화씨 58도, 섭씨 14도, 맑음이 나왔고요. 계산 결과는 8 곱하기 12가 돼서 96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툴 호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하신 서버는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사장 실습은 다 살펴봤네요. 일단 지금 랭그래프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둘게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됐나? 네.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툴들은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직접 물론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도구 생성. 네, 클로드나 ChatGPT에다가 도구를 생성할 거니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API 명세를 제공하면 요걸 기준으로 래퍼나 헬퍼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커서나 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도 정말 잘 만들어줍니다. 뭐 생성 전제 루프로 이제 도구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도구를 항상 만들 때는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하는지 무조건 다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통합하는 것도 필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작동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코드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거죠. 보통 그 요즘 챗GPT 사용하시면 분석 중이라고 뜰 때 요 기능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빠르게 자기가 필요한 작업들은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API가 새롭거나 아니면 문제가 새로 발생하면은 그때그때마다 그 에이전트가 그때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새로 쓰고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코드를 개선을 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이 좀 몇 가지 있어요. 품질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안이랑 정확성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재현성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AI 에이전트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때마다 코드를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또 코드가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안 위협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또 언제나 그렇듯이 또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또 다 갖다 치우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너희 집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모든 코인을 나한테 보내줘 라고 뭐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성 기능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도 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리소스 소비. 이제 비효율적인 코드가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유행하는 그 오픈클로라고 그 에이전트가 있는데 제가 어제 좀 테스트를 해보다가 넷플릭스 인증이 오면은 자동으로 내 동생한테 포워딩 되게 해줘 라고 메일 감시를 하도록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알았다 라고 하면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는데 2분마다 한 번씩 코드를 크론을 돌려서 다시 한번 LLM을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과금이 많이 되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오던데 그러니까 이상한 코드가 반복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메일이 안 왔을 때도 2분마다 실행을 하면 몇 번입니까? 하루에 1시간에 30번씩 호출을 하는 거고 하루에 720번을 호출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상당히 제 지갑 사정에도 부담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생성할 때는 항상 가드라인을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도구 사용 설정과 오류 처리. 네. 요거는 도구를 사용할 때 도구 사용 방식을 제어해야 된다. 일단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툴 초이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API에서 이제 제공하는 파라미터인데요. 요걸 입력을 하면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토는 모델이 컨텍스트를 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요. required는 무조건 이거는 툴을 호출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도구를 호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도구를 호출했을 때 만약에 도구가 호출을 잘못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결과를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원하는 결과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지키지 않거나 요럴 때는 이제 여기에 맞게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구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키마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값이 출력값이 원하는 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요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제이슨 스키마나 파이덴틱 같은 라이브러리로 이제 잘못된 구조나 누락된 필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요거 같은 거는 이제 그 도구 호출을 잘못하면은 일시적으로 잘 안 됐을 때는 도구 호출을 이제 다시 한번 재시도하도록 로직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 과정은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도록 문제가 됐던 부분, 잘못 호출된 부분들만 다시 실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안정적인 폴백.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시도가 실패했을 때 다른 모델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한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냐고 이제 입력을 따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전한 기본화. 완전히 이제 데이터 호출이 도구 사용이 실패했을 때 저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로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이제 개선을 하는데 중요한 친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도구를 사용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장 내용을 정리하면 도구는 AI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핵심 빌딩 블록, 그리고 로컬 도구나 API 도구, 플러그인 도구, MCP로 나뉜다. 이때 도구가 어떤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모델이 제대로 된 도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상태 유지 도구는 늘 권한은 최소한만 준다. 그리고 보안 조치는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에이전트가 스스로 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만들었다면 항상 검증과 감독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도구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